안녕하세요. 엔젝타 유한근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엔젝타 보상 플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엔젝타에 회원되는 방법이에요. 엔젝타 회원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나 사업하고 상관없이 엔젝타 제품을 저렴하게 회원 가격으로 드실 수 있는 일반 회원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제품도 먹고 또 사업의 기회도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소득의 기회를 목적으로 회원 가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멤버십 회원 방법은 1회 구매 시, 누적이 아니라 1회 구매 시 120BV 이상을 구매하셔야지만 멤버십 회원이 됩니다. 여기서 BV라는 건 제품 하나하나에 붙어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멤버십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수당의 종류입니다. 처음 회원 가입을 했을 때, 그러니까 처음으로 등록을 했을 때 발생한 신규 매출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추천, 후원, 승급, MDM, 추천 매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커피라든지 다양한 제품들을 회원 가격보다도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오토십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자동 재구매 시스템을 말을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수당은 재구매 후원 수당. 이 재구매 후원 수당은 앞으로 시간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기본급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비전 수당인데, 비전 수당은 연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가 진행하는 프로모션, 여행과 자동차 유류비 지원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그러면 추천 수당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제품을 전달하고 그분이 제품의 가치를 보고 구매하기 위해서 회원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추천하신 분에게 발생하는 수당이에요. 그리고 비부인이 이런 포인트가 아니라 회원 가입 금액의 10%가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서 플러스라고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22만 원인데요. 부가세 2만 원 띄고 20에 대한 10%, 그러면 추천 수당은 2만 원이 되겠죠. 시그니처 블렌드는 항산화 커피, 커피베리 빈 커피이거든요. 포인트 BV가 20BV가 이렇게 책정되어 있어요. 120BV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그니처 블렌드 같은 경우는 6각 이상을 구매를 했을 때 내가 멤버십 회원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추천수당은 저렇게 나옵니다. 라이트 블렌드는 다이어트 커피예요. 커피 한 가게는 25BV, 포인트가 25포인트 잡혀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5각 이상을 구매했을 때 멤버십 회원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추천 수당은 저렇게 발생하고 있고요. 저희 엔젝트에서 가장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비전 패키지 구매 형태예요. 그러니까 제품도 보다 많이 가고 또 엔젝트가 제공하는 수당의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비전 패키지인데 198만 원입니다. 그러면 부가세를 띄고 18만 원이 추천수당으로 발생을 합니다. 추천수당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추천수당을 저희 엔젝타는 구매 가격의 10%를 드리지만 어떤 곳들은 BV니 PV니 그 어떤 책정 가격의 10%를 주기도 합니다. 있다 없다 이 두 가지 중에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추천수당이 이렇게 제공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후원수당입니다. 후원수당은 저희 엔젝타는 A그룹, B그룹 두 개의 그룹을 성장시키는 바이너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실적 매출 BV 22.2%가 2주 후 금요일에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여기서 수당으로 풀어져 나가는 재원은 추천수당은 회원 가입 금액이 10%였잖아요. 근데 후원수당부터는 BV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붙어요. 다시 한번 말하면 BV는 각 제품마다 책정되어 있는 포인트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원 가격의 60%에서 50% 정도가 BV가라고 보시면 돼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플러스 같은 경우는 120BV로 측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그니처 같은 경우는 20BV, 포인트 20포인트가 잡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120BV 이상을 등록한 멤버십 회원들은 후원 수당을 받게 됩니다. 소실적에서 매출이 발생했을 때 그게 22.2%고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바이너리 구조를 쓰고 있는
회사들의 후원 수당을 봤을 때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BV가 회원 가격의 몇 프로인지. 그러니까 BV가 될 수도 있고 회사들마다 이 표현들이 좀 틀려요. 그런데 그런 거 상관없이 후원 수당을 회원 가격의 몇 프로가 포인트로 잡혀 있냐. 이걸만 아시면 수당이 얼마만큼 나가겠다. 이건 당연히 아시겠죠. 만약에 10만 원짜리 제품이 있는데 거기에서 50%라고 하면 5만 원이 포인트로 잡혀서 수당으로 풀어져 나가게끔 되는 거고요. 30%가 잡혀 있다라고 하면 어때요? 3만 원에 대한 그 후원 수당이 나가겠죠. 5만 원에 대해서 나가는 것과 3만 원에 대해서 나가는 것 중에서 어느 게 더 수당이 커지죠? 그렇죠. 퍼센티지가 높을수록 수당으로 발생하는 부분들이 큽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회사들은 건강식품이나 화장품 같은 경우는 BV가가 좀 높게 나와 있고요. 생필품 같은 경우는 단가들이 낮게 측정되기 때문에 BV가들이 좀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자, 두 번째는 후원 수당이 소실적 기준 몇 프로가 매출의 몇 프로가 수당으로 지급되는가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10%보다는 15%가 좀 더 많이 나가는 거겠죠. 그렇죠? 22.2%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바이너리 구조를 쓰고 있는 회사들 중에서는 가장 많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어찌되었건 소실적 기준 매출의 몇 프로가 지금 후원 수당으로 잡혀 있는가. 그게 퍼센티지에 따라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폭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죠. 자, 세 번째입니다. 중요 체크 포인트인데 직급이나 등록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차등되어 있는지 이거예요. 어떤 회사들은 직급별로 이렇게 후원수당을 차등시켜 놨어요. 그래서 초기 직급은 10%만 또 최상위 직급을 가야지 15% 다를 가져갈 수 있게끔 한다든지 저희 엔젝타 같은 경우는 뭐 22만 원으로 회원 가입을 하건 비전 패키지 198만 원으로 회원 가입을 하건 큰 차이는 없는데 어떤 회사들 같은 경우는 22만 원으로 등록한 사람들은 후원수당을 뭐 5%만 50만 원으로 등록한 사람은 10%만 100만 원 이상으로 한 사람들에게는 뭐 15%만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대부분의 회사들은 웬만한 회사들은 사실은 이런 차등이 없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이 있는지 알아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네 번째입니다. 대실적 누적에 제한이 있는지. 많은 바이너리 구조들은 대실적이라고 하는 큰 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수당이 지급되는 기준점이 대실적이거든요. 그런데 말은 똑같이 해요. 무한누적이다. 무한누적이라는 말은 무엇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누적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막상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보면 뭐 6주 누적이라든지 그러니까 6주가 지나면 차감되어서 소멸되는 거예요. 7개월째부터는. 또 어떤 것들은 무한누적이 맞아요. 무한누적이 맞는데 소실적인 수당이 발생하는 그 순간 대실적에 그게 몇 천만 원 쌓여 있고 몇 억이 쌓여 있고 다 소멸되는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꼼꼼히 잘 알아보는 것도 바이너리 구조를 쓰고 있는 회사들의 수당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극점이 얼마인지. 바이너리 구조는 유니레벨이라든지 브레이커 어웨이보다도 수당이 풀어져 나갈 때 굉장히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과지급 형태가 이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바이너리 구조는 극점을 두어요. 대부분 일일 극점이라든지 뭐 주 극점이라든지 월 극점을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 극점이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수당을 많이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극점이 낮으면 낮을수록 내가 수당이 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높다 낮다로 바이너리 구조는 높다 낮다로 측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과부하라고 말을 하는데 수당이 진짜 어떤 문제 없이 지급될 수 있는 수준으로 측정되어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엔젝타는 회원 가격이 BV가 회원 가격이 아까 저기에도 써 있지만 50%, 60% 측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생필품들이 왔는데 생필품들은 BV가가 상대적으로 좀 낮아요. 그런데 생필품 빼놓고 직접 그 제조하고 있는 제품들은 60%에서 50%가 BV로 측정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실적 기준 22.2%가 수당으로 나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 중에서 바이너리 구조를 쓰고 있는 회사들 중에서는
최고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자, 직급에 대한 차등이 있냐 없냐 이 부분이죠. 저희 엔젝터는 차등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이제 신규 사업자 사인을 한 사람이 매출이 발생해도 똑같이 22.2%가 나오고요. 22만 원으로 등록하시더라도 22.2%가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평한 마케팅이고요. 대실적 누적에 제한이 있는가? 노입니다. 그리고 이따 또 다시 획기적인 개념이 또 들어가는데요. 대실적뿐만 아니라 저희 엔젝터는 소실적도 무한 누적입니다. 그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극점, 1일 극점 100만 원입니다. 사실은 1일 극점 하루에 100만 원을 번다라는 게 큰 건가요? 적은 건가요? 굉장히 큰 돈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좀 크게 하시는 분들은 1일 극점 100만 원이 뭐예요? 뭐 우리 회사는 200만 원이고 뭐 300만 원이고 그 이상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엔젝터가 2003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오면서 수당이 문제되어서 보상 플랜을 바꿔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 다르게 말하면 보상 플랜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적정 퍼센티지가 지금 1회 급점 100만 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매력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차후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엔젝터 후원수당 22.2%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말을 하면 조금 전에 말했듯이 등록 금액이나 직급의 차등 없이 모든 사람에게 22.2%가 주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실적 무한 누적. 그러니까 대실적의 매출이 계속 쌓여요. 근데 소실적이 발생을 하면 소실적에 맞추어서 차감될 뿐이지 쌓였던 금액이 다 날아가거나 이런 형태가 아니에요. 그리고 소실적 무한 누적이라는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아까 말했듯이 엔젝터는 1회 국점이 100만 원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수당이 많이 발생할 때는 1일 700만 원까지 후원 수당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회사들은 100만 원은 지급하기로 했던 범위이기 때문에 수당으로 주고 600만 원은 회사가 가져가는 형태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저희 회사는 100만 원은 수당으로 지급되고 600만 원이 적립이 돼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수당이 한 푼도 없었어요. 후원 수당이. 그러면 600만 원 적립된 거에서 100만 원이 또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500만 원이 적립되어 있겠죠. 그 다음날 내가 후원 수당을 5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1일 극점이 100만 원이기 때문에 500만 원 적립된 거에서 50만 원을 추가로 해서 100만 원이 채워지고 적립금액을 그러면 450이 남겠죠. 이런 형태로 적립금이 0원이 될 때까지 이렇게 풀어줘요. 이런 형태로 소실적 무한누적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수당을 풀어주는 곳들이 아마 엔젝터 말고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경험한 회사에서는 엔젝터가 유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이건 어떤 가치를 말을 하냐면 회사는 직업 사업자들에게 풀어줄 돈을 회사가 가져가지 않겠다. 이걸 표명하는 거예요. 굉장히 공정한 회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198만 원 기준했을 때, 자, 198만 원 비전 패키지를 구매했을 때 BV는 900 BV가 발생을 해요. 900 BV 곱하기 22.2% 하면 약 20만 원의 수당이 나옵니다. 근데 약 20만 원이 아니고 저희 엔젝터는 20만 원의 수당이 발생을 하고요. 또 웃긴 건 본인이 직접 했을 때, 본인이 직접 추천을 했을 때는 소실적으로 매출이 내려갔을 때는 추천수당 18만 원의 후원수당이 보너스가 5만 원이 더 붙어요. 그래서 20만 원 플러스 5만 원 그러면 25만 원이잖아요. 총 43만 원의 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사업을 조금만 아시는 분들은 네트워크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바이너리 구조는 이것만 생각을 딱 하시면 가닥이 감이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98만 원 등록하고 양쪽에 198만 원씩 등록했을 때 나한테 얼마가 발생을 하는 거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198만 원 하고 좌우에 한 명씩 이렇게 했을 때 추천수당 18만 원, 18만 원에서 36만 원이 되고요. 후원수당은 소실적 기준에서 보너스 5만 원 붙어서 25만 원이 나오잖아요. 61만 원의 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타 회사가 이렇다 저렇다 비교할 필요도 없고 사실은 이 금액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수당이 많이 나온다는 건 뭐죠?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커진다라는 거하고 같은 개념이 됩니다. 자, 승급 보너스입니다. 승급 보너스는 내가 직급을 올라갔을 때 발생하는 수당이에요. 그러면 직급은 어떤 기준으로 올라가냐?
사실은 매출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물론 이제 이걸 풀어가는 어떤 사업자들마다 표현하는 방법들, 풀어가는 방법들은 다르는데요. 제가 지금 단연간 엔젝터 사업을 했을 때 직급을 계산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한 달에 내가 얼마의 후원수당을 벌어가는가 이거예요. 내가 한 달에 당월 후원수당만 해서 100만 원이 넘었었다라고 하면 시니어 디렉터가 되는 거고요. 내가 한 달에 뭐 400만 원 이상을 벌었다. 한 달에 벌어들인 소득이 그러면 실버라고 하는 직급이 돼요.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어섰을 때는 플래티늄이라고 하는 직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이아몬드부터는 좌우에서 직급자들이 한 명씩 나와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뭐 추천이 아니고 후원이어도 상관이 없다 이 말을 이해하실 건데, 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추천했던 사람들이 직급갈 수 있는 확률이 내가 초보이기 때문에 같이 했던 사람도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추천하지 않더라도 그 밑에서 A, B 양쪽에서 한 명씩 직급자만 당월에 같은 달에 직급자가 나오면 직급이 올라가는 형태예요. 그러면 승급 보너스는 50만 원에서부터 1억 8천만 원까지 주어집니다. 저희 엔젝타의 그 승급 보너스가 승급 수당이 굉장히 매력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직급을 가서 몇 개월 동안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한 유지 조건이 없어요. 그냥 직급 가면 바로 나오거든요. 물론 단 시니어 디렉터는 2개월 이내 가야지만 승급 보너스가 나와요. 브론즈부터는 그 기간에 제한이 없지만 시니어 디렉터는 2개월이라는 기간이 있거든요. 굉장히 어떤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단 열심히 해가지고 시니어 디렉터를 2개월 안에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 연이어서 유지하고 갔을 때는 50만 원씩 추가적으로 또 보너스가 나옵니다. 승급 보너스가. 그러니까 한 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이어서 나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2개월이라는 어떤 기준을 정해놓기는 했지만 그 기준을 달성하고 유지하고 가는 사람들은 추가적으로 수당이 풀어져 나가서 승급 보너스가 총 150만 원까지 풀어져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승급 수당을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게 잘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회사들은 초기 직급부터 직급들이 맞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시니어 디렉터 가려고 하면 뭐 양쪽에서 디렉터 뭐 이런 직급자들이 나와야 된다 막 이렇게 복잡하게 직급을 맞춰야지만 추가적으로 직급을 가고 수당이 나오는 이런 회사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회사들이 어려운 점이 뭐냐면 매출을 만들어내기는 쉽지만 직급을 맞추기는 되게 힘들거든요. 아마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저희 엔젝타는 초기에는 매출로 이렇게 수당이 잡혀요. 쉽게 말해서 소실적에 내가 직접 198만 원 4명 추천하면 한 명 추천할 때마다 보너스가 붙어서 25만 원의 후원 수당이 나오잖아요. 4명만 해도 100만 원이 넘어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내가 직접 추천하지 않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198만 기준 했을 때 비전 패키지 기준 했을 때 20만 원이기 때문에 5개의 매출이 5분이 비전 패키지로 구매를 하면 나는 100만 원 이상의 후원 수당이 발생해서 시니어 디렉터를 가는 셈이거든요. 이걸 매출로 간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다이아몬드 직급에서부터는 직급자 양쪽에 직급자들이 나오냐, 이걸 직급을 맞춰서 가야 되는 형태로 만들어졌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내가 소득자가 되었어요. 내가 소득자가 되어서도 내가 초기에 처음에 막 시니어 브론즈 초기 직급자처럼 막 뛰어다니고 싶어요. 이제는 내가 직급자로서 좀 더 큰 시야를 갖고 진짜 튼튼하게 조직을 다지면서 가고 싶어요. 어떻게 하고 싶죠? 당연할 거예요. 내가 좀 더 넓은 시야로, 큰 시야로 조직을 다지면서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는 형태로 갈 건데, 그러려고 하면 내가 신규 사업 때 열심히 뛰었던 것처럼 나처럼 뛰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최소한 엔젝터는 플래티늄 직급자들은 자기 혼자서 1,000만 원, 매출로 따지면 최소 2, 3억 정도의 매출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내 양쪽에서 3억 정도로의 매출을 꼬박꼬박 이렇게 발생해낸다라고 하면 저의 소득은 어떨까요? 제가 엔젝터 사업을 해봐서 알지만
이런저런 소득 따지면 거의 3,000대 가까운 소득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큰 소득이잖아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직급부터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나처럼 열심히 할 수 있는 든든한 이런 리더들이 배출되어야지만 조직이 안정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1,000만 원 미만은 당월 그러니까 일시불로 일시금으로 수당이 나가고요. 4천, 8천, 1억 8천은 한 달에 기본급 1,000만 원씩, 블루 같은 경우는 4개월을, 크라운은 8개월을, 로얄 크라운은 18개월이 수당으로 지급되어져 나갑니다. 단 아까 말했듯이 유지 조건이 없어요. 로얄 크라운에 갔다라고 해서 뭐 몇 개월 안에 한 번 더 유지해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직급 달성하면 그 다다음 달부터 해서 한 달에 당월 기본급 1,000만 원씩 18개월 동안 이렇게 수당이 나가요. 어때요? 저는 이제 블루 다이아를 목표로 지금 뛰고 있는데요. 4천만 원, 한 달에 3만 원씩 4개월 동안 내가 고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만 해도 굉장히 기분 좋아집니다. 이게 엔젤카의 승급수당입니다. 자, MDM 보너스입니다. 저희 러솔 회장님은 사고방식이 굉장히 합리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상위 직급자들은 많은 소득을 벌기 때문에 굳이 상위 직급자들을 위해서 프로모션 하지 않아요. 대신 브론즈, 실버, 골드 초기 직급자들이 열심히 해서 직급을 유지했을 때 보너스로 100만 원씩 더 지급되는 수당이 MDM 보너스입니다. 자, 보시면 브론즈라는 직급에 가면 최소 아까 말했듯이 후원수당이 200만 원 이상일 때, 당월 한 달에 발생하는 후원수당이 200만 원 이상일 때 브론즈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승급 보너스 100만 원, 최하 3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그 다음 달, 두 번째 달에도 시니어 브론즈를 유지했어요. 그러면 후원수당은 당연히 200만 원 이상이겠죠. 거기에 MDM 100만 원 받으면 3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3개월째도 마찬가지고 실버나 골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 엔젤카는 실버만 간다라고 하더라도 후원수당이 400 이상이잖아요. 거기 승급 보너스가 150이면 500 이상의 어떤 소득이 발생을 하는데 실버에서 직급을 연이어서 유지를 할 때마다 100만 원씩이 나오니까 실버는 직급만 유지하고 가더라도 최소 500 이상이 소득이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실버 갔을 때 저거보다도 훨씬 큰 돈을 벌었어요. 거의 이제 1,000만 원쯤 안 되는 돈이 저는 그 실버 승급했을 때 후원수당과 승급 보너스와 뭐 매칭과 이런 저런 것들을 해가지고 받았었거든요. 자, 저는 브론즈에서 실버 가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실버에서 바로 골드로 갔습니다. 또 골드에서 바로 플래티늄을 갔어요. 그러면 내가 실버를 가서 그 다음 달에 골드를 갔더니 후원수당은 당연히 700만 원 이상의, 승급 보너스는 골드 승급 보너스는 200이잖아요. 그럼 벌써 900돈이에요. 근데 실버에서 골드를 갔지만 회사는 실버를 유지했다고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MDM 10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저는 후원수당과 승급 보너스와 MDM만 가지고도 이미 1,000만 원이 넘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초기 직급자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탄탄하게 조직을 꾸려서 가신 분들은 대부분 MDM을 같이 받으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왜 2개월, 3개월만 MDM을 주냐, 뭐 4개월, 5개월 연이어서 줘도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엔젝타 사업을 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내가 직급을 승급해서 연이어서 2개월째, 3개월째 이렇게 연이어서 유지를 하신 분들이 대부분 그 다음 달에 승급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MDM을 2개월에 기한을 두는 이유도 사실은 이런 거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추천 매칭 수당이에요. 추천 매칭은 굉장히 매력 있는 수당인데요. 내가 추천했던 사람이 후원 수당을 받을 때 그 후원 수당을 기준해서 내가 직급에 따라서 차등이 됩니다. 엔젝타는 차등이 되는 게 거의 없는데 지금 추천 매칭 같은 경우는 직급에 대한 차등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10%에서 최대 40%까지 매칭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소개했던 사람이 1,000만 원의 후원 수당을 받았어요. 근데 나는 직급이 시니어분이 안 돼. 그러면 시니어도 어때요? 후원수당 100만 원 이상을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매칭은 내가 추천했던 사람이 1,000만 원 받았을 때 10% 100만 원이 추가적으로 소득이 나오고요. 브론즈일 때는 200만 원. 내가 똑같이 같은
플래티늄 직급자라고 하면 플래티늄이기 때문에 후원수당이 이미 1,000만 원대를 벌고 있고 또 1,000만 원에 대한 40% 플러스 400만 원이 추가적으로 나옵니다. 이 추천 매칭은 딱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추천만 하고 관리를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엔젝타는 당신이 추천했던 사람을 제일 바르게 성장시키는 게 가장 큰 비전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내가 추천했던 사람들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2명의 플래티늄, 뭐 직추천했던 사람이 2명이 있어요. 플래티늄이. 물론 저희 라인에서는 지금 플래티늄 직급자들이 총 3명인데 저를 기준에서 봤을 때는 근데 제가 직접 추천했던 사람은 2명이에요. 그 2명이 양쪽에서 1,000만 원씩 후원 수당 받을 때 저는 매칭만 해서 400에서 800만 원의 매칭 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어때요? 정말 속썩이지만 내가 추천했던 사람이 말을 잘 안 듣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하고 마음 맞춰서 그 사람은 성장했더니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죠? 저는 추천 매칭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추천했던 파트너가 나에게 주는 보너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파트너가 이런 후원수당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의 보너스는 커지고요. 내 파트너의 후원수당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저의 보너스는 적어지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 파트너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저희 엔젝타의 추천 매칭 수당입니다.